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는데 먼저 대파 배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파배추 배종찬입니다. 저희가 선수를 쳤습니다. 네, 제 가격은 875원입니다. 오. 자, 구독자가 800명 빠졌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875명이 빠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875명. 말씀하십시오. 아, 예. 집중 좀 하게요. 네. 그만해요. 잘 나오셨습니다. 자, 배추 한 판 이 부분부터 만나면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님 잠깐 나와주시죠. 예,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승수 효과도 모르는 일꾼 바로 해고해야죠. 그 전에 빵부터 먹을까요? 뭘 빵? 방송 전에 배종찬 소장이 빵을 다 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이 빵을 못 먹었어요. 어쨌든 이번 총선은 대파 총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마트를 좀 자주 가셨으면 좋겠다. 예? 네. 뭐 제2의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입니까? 근데 국민의힘 미수정 후보가 그 875원은 대파 한 뿌리를 대통령 언급한 거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그렇게 얘기할 있습니다. 필요 뭐가 있어요? 박재홍 씨에 대파 씨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네요. 대표님 근데 제가 오늘 한 건데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조국 대표 아주 가깝다고 하네요. 뭐 알겠습니다. 예, 뭐 우군보다 아군이 필요한 거죠. 네, 예. 자, 이재명 대표였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했는데 승리 가능성이 높은 곳 우세 지역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82곳, 82곳이고 더불어민주당은 110곳 각각 꼽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글쎄 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은 좀 우세 지역을 많이 꼽은 것이고 예. 국민의힘은 이제 적게 뽑은 것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전체 판세 흐름은 첫 번째 민주당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예. 분기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좀 수도권에서 치고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지역구를 뭐 몇 석 이렇게 몇 곳 이런 건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만으로 또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건 뭐 제가 이전에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대파일 때나 배추일 때나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민주당이 뭐 과반 이상이 이렇게 막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 마케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유권자들을 뭐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과히 좋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추세적 흐름은 배추도사가 분석을 하죠. 데이터에 근거해서 3월 중순에는 좀 국민의힘이 기세를 세워 나가던 상황이라면 3월 중순이 이른바 이황물의 그러니까 이황물의 그렇죠. 이종섭, 황상무, 물가 여기서 나오는 게 물가에서 나온 게 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는 의대 정원 의 이런 부분인데 예. 조금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국민의힘의 고통이었죠. 예.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조금 지나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로부터 또 이제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원톱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또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이제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고 예. 그런 게 이제 이른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청 제가 뭐 모기 시도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수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걸 신경을 썼어야죠. 어느 정당이든 간에 예.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좀 최근에 나온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밀리는 판세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 원스피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인유한 이제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고 또 8번이죠. 하나의 투톱으로 등장을 했는데 네. 영향이 없을까요? 그걸 제가 4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4주 전부터 뭐라고 이 정도면 얘기했어요? 뭐 4주 경계도 안 하는 거고 예. 심지어는 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예. 반응이 나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선거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건 타이밍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때가 지나가면 안 돼요. 때가 지나가면 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고 이제 비례 공천 후보자인데 예. 지금 사실 기여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이제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은 좋으나 싫으나 나쁘나 예. 또 괴롭거나 예.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데이트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다른 누군가가 등장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해서 수습을 하겠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작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기성전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니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카드로서 참신함은 좀 사라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단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참신함이 있었는데 그걸 예. 재탕을 했을 때는 그 예컨대 우리와는 좀 생김새가 다른 그런데도 한국인인 이런 분이 나왔던 어떤 참신함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비대위 하면서 나름대로 또 뭐 입바른 소리도 좀 하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혁신위원장 할 때는 전 모든 기자들이 다 관심 갖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입을 주목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그런 같고. 상황은 아니죠. 예, 장 좀 변호사님. 동의가 되고 그렇다면 이인요한 전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보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인가 또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예. 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조금 더 무거운 중후한 그런 스피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상 원톱 체제로 치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뭔가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인 선거를 뛰지 않는 다른 그런 대안도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선거를 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아니, 공동선거 위원장들이 이제 나경원 원희로 예. 해서 본인 선거를 해셔야 되니까 이제 정확한 백업이 안 맞아요. 되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센스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아, 없다는 그 그렇죠. 부분이 또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작용할까요? 왜냐하면 선거에는 15일 남았는데 여러 변수가 있고 출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때 정말 즉각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물음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지만 예.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벌써 얼마 되진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든 좀 위험한 변수인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그 국힘이 일단은 이제 바닥은 쳤고 이 바닥에서 이제 바닥으로 그냥 계속 갈 거냐 아하. 아니면 여기서 어떤 반등을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예. 한번 또 한두 번 또 출렁이는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15일 보름은 남았는데. 충분히 있거든요. 2주의 시간이 그 있으니까. 기회를 잡아채느냐 그런 거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짧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이 당황했던 게 한동훈 효과가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천도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예. 상당히 뭐 친명, 친문 이런 갈등도 있었고. 음. 근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만큼이나 뿜뿜할 줄은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항상 국면 전환에 어떤 사전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치의 빈틈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선거는 그냥 뭔가 좀 전략적으로나 계획적으로나 좀 체계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몇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또 화를 냈다가 다시 또 감사하다가 화를 냈다가 감사하다가 화감 뭐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거나 전체 유권자를 관통하는 인사이트가 없는 거죠. 저 뭐 예. 인사이트 케이크만 합니다. 뭘 좀 한번 해보려고 해도 대통령실이 움직이면 말짱 도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길 또 잠재울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괴로울 겁니다. 아마 본인도. 예, 그 오늘 또 오전에 해프닝 같은 사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현수막 얘기입니다. 사진이 있는데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국민의힘 이제 어떤 선거용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앙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이 어젯밤 각 선거사무소에 이제 게시를 지시를 했는데 이 수도권 출마자들이 당황을 하면서 아예 불만을 전달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수막 걸지 말아라 또 다시 결정을 했다고 하죠. 사실 이 문구도 당 지도부가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선거 국면에서 예, 선거 공약이나 또는 이제 선거의 성격을 어느 쪽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가져올지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건 지금 이념 우리가 필로소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이제 공약, 팔러시 이제 마지막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 사람이 어떤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기세를 떨쳐 나가던 시점에서 이황물의 이른바
대통령실 발 악재가 덮쳤던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가뜩이나 배터리가 방전되는데 겹쳤던 거죠. 겹악재죠. 그러니까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이건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는 이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지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반감을 가져올 수 있죠. 아, 또 이념으로 점철되는 거야. 예. 뭔가 좀 쌈박한 공약 없어. 뭐 세 자녀에게는 이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 그런 것도 좋은데 더 이상 뭔가 좀 쌈박한 거. 뭐 25만 원 주겠다는 것도 식상해.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이걸 기대할 때 그런 게 사실은 나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장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선거 관계자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귀에 안 들어야 돼요.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맙시다. 이걸 읽다가 숨이 턱 막힙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거나 원샷 원킬 택시를 타고 지나갈 때 한 번에 빡! 짧게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옵니까? 그럼 가령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걸 그대로 사용한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범죄자 종북 세력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가면은 지금 진중권 교수님이 감탄을 하시잖아요. 아, 미학적으로. 지금 미학적으로 아름답죠. 미학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정의미 변호사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예. 차마 표시를 하기 힘들어. 청취님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OX로 답해 주세요. 우리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예, 배종찬 선생님 동의하시면. 자, 진 교수님은 이 현수막. 이 현수막이 뭐냐면 지금 네거티브잖아요. 이 예. 네거티브가 보여준다는 건 좀 핀치에 몰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수세적이다라 할 때 마지막 내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 여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보수층마저도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용산하고 각을 세우잖아요. 예. 라고 한다면은 이 보수층이 좀 유연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용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유튜브에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 보수층들이 투표에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구호를 냈고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조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당장 스톱을 시킨 것 같아요. 예.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텝이 꼬이고 좀 다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유튜버에서는 막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걸 뭔가 원래 지지층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고안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서울 수도권 후보자들이 제발 걸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지역 유권자들한테 1도 먹히지 않거든요. 확장성이 정말 제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국민의힘의 슬로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예요. 예. 아니 집권 여당이 지금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합니다. 대단히 한가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 무얼 합니다도 사실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범죄자들 종북 세력 처단하겠다? 그걸 하겠다는 건가? 유권자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것까지. 예. 자, 이 생각입니다. 가운데 민주당 선거거든 뭐. 자, 한동훈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하. 네. 예? 바나나라도 되고. 네, 또 그런 일에 질문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아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셀카도 찍어야 되고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그 선거의 기본서는 단합입니다. 기본서로 제가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 좀 띄워주세요. 우리 배 소장. 졸지 말고. 어떤 삼행시요? 기본서로 운 좀 기본서. 떼어주세요. 기본서. 기 이렇게. 기, 기운 내세요. 본, 본때를 보여주세요. 서. 서정욱 화이팅. 서정욱 화이팅. 말 잘하더라. 이상입니다. 마지막이 좀 약한데요. 네. 제일 웃겼는데.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어요. 이 대구에서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도태우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이 TK 정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공천 있습니다. 취소.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닿아 있는 인물이고 예. 그렇게 되면 TK의 TK 보수 정서에 좀 반하지 않느냐 예. 그런 내부 반발도 이제 지지층 내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제 예. 그걸 다독거리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 TK 문제의 공천 여파는 파장은
다독거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비례 공천 후보자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대한 TK 지역에 대한 배려나 그러니까 TK가 계속해서 이제 TK가 네. 괜찮아요. TK가 DK가 뭐예요? TK가 네, TK가 예 네, 네, 갑자기 네, 집중이 네. 흐트러졌어요. 네. 듣기 싫다고 지금 예,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났는데 네. 이제 또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도층에 주는 메시지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참 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이 수사 검사하셨던 거잖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고 네. 국민 어느 누구보다 사실 국정을 훼손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일 텐데 네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원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게 과연 명암이 있을 텐데요. 보수 지지층들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분들은 아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손을 잡고 이렇게 단합 이런 워딩이 이끌어 나왔구나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탄핵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탄핵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그것도 단수 공천을 주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했는데 그것과는 또 상반되게 이 정말 만나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지를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전체적인 판세에서는 어느 정도나 득이 되고 플러스가 될 것인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시지 관리도 그렇고 어떤 행보나 이런 부분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민생입니다. 경제예요. 예. 누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뭔가 문제시하고 그걸 심판하겠다는 게 저는 예. 여당의 슬로건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너무 중도 확장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행보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나는데 뭐 선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비판 필요할 거고요. 양쪽 다 서로 공격하는 건 있는데 이제 그 이상 뭐를 내놓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보수에 흔들리는 표심을 다잡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 선거판이 좋지 않은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이면 이 분당갑은 이른바 서울의 강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예. 근데 이 지역에서 경기신문 RN서치가 경기신문의 RN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분당갑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이광재 민주당 48.4%, 안철수 국힘 40.5%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조사도 있겠죠. 이 지역에 대해서. 예. 서울 중성동갑은 조선일보, TV조선이 케이스테 리서치에 22일부터 24일까지 의뢰를 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43%, 윤희숙 국힘 27%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물론 이 조사하고 난 이후에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문해서 경제 관련해서는 윤희숙 후보자만큼 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막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별로 지금 심지어는 3월 초까지만 해도 한창 뿜뿜했던 한동훈 효과까지도 잘 작동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발 악재가 원인이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건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주목 효과가 지쳐서 좀 사라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본인이 수사했던 분인데 예, 검사로 만났던 분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다시 만났다 두 장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만남들 한동훈 효과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민심 수습 차원이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도태우하고 장해찬 날린 게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중도층이 볼 때는 당연히 날려야 되는 거지만 예, 그 전통적 지지층들한테는 이게 아니 그래도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인데 다 경선 통과한 사람들 아니냐. 예. 그런데 위에서 왜 날려? 여기다 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수습하러 간 거예요. 수습하러 간 거고 그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무슨 중도층에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경기 성남 분당갑과 서울 중성동갑의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 수치는 어떻게 보세요, 진 교수님은?
지금 여기는 완전히 밀려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광재, 네. 안철수, 안철수가 전현희, 옛날에는 윤희숙. 뭐 다른 이제까지 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높게 리드하는 거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뒤집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 이 여론조사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예. 전반적으로 표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보수층이 응답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 오면 예, AR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의를 상당 부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붐업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한참 저쪽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막 기세가 올라가서 등등한데 예. 여기에 비해서 어떤 반등의 계기 이런 것들을 좀 맞지 못하고 있고 이 지지층들이 이렇게 투표할 맛이 좀 나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서울 쪽 책임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나와야 된다 등판론 제시하고 있는데 나올까요? 저는 만약에 한동훈 아. 비대위원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예우를 다해서 한번 모시겠다라고 하면 네. 본인의 마음도 왜냐하면 본인은 국민의힘을 너무 사랑해서 탈당 이런 것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선택을 할까라는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예, 지자들 질문하니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 잘라 이야기하는 데는 또 예. 이 정치적인 맥락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당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더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당에서는 약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예전보다 흐릿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건한 측면이 있어서 예. 선뜻 모시기에는 그분만 또 모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대선 때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를 갖다 날카롭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후보자 토론 때 그렇지. 근데 네. 공격을 할 때도 상당 부분 깔보는 듯한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자존심 느낌의? 상하게 만들게 이렇게 했던 게 있겠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TK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좀 몇 가지 중도 확장적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반발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유승민까지 쓰게 된다면 그쪽에 또 반발이 또 생길 수가 아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쓰고 싶어도 사실 쓰기가 굉장히 힘든 카드라는 거죠. 자, 안철수님 잠깐 나와주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전 잘 못 지내는데요. 웃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예.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황상무 수석 조치해라. 인사 조치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 조치의 반대말 뭔지 아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사인 조치? 네, 죄송합니다. 한수 아래군요. 인사 싫지. 인사 조치의 반대말 인사 싫.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배종찬화가 됐네요. 잠깐만요. 저기 예. 안 의원님 지금 지지율이 비상인 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일찍이 황상무 수석 조치해라. 이종섭 대사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대정원 문제도 말씀 많이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예. 저 닥터 출신입니다. 네. 이광재 후보는 왜 안 만나십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출근 인사도 하고 해야 돼서 예. 이만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자, 나경원 후보 이제 지역구 신경도 써야 하고 현재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뭐 서울 동작을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이제 조선일보 여론조사인데 무선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44, 예. 류삼영 민주당 34. 예. 이 조사는 이제 10% 포인트 차이고요. 예. 한 곳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서울 광진을인데 예.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이죠. 계속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4일, 25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44, 오신환 국민의힘 38이거든요. 예. 제가 짧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역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45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45가 여기에서 더 많으면은 이제 받아야 될 득표를 초과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서울 중성동 갑의 전현희 민주당이 43이죠. 예. 여기 지금 나경원 국민의힘도 44예요. 그러니까 고민정 민주당이 44니까 거의 45에 비슷하게 와 있죠. 근데 나머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국민의힘 지지층들로부터 받을 것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진영 교수가 말씀하신 보수층들이 지금 답변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른바 정당 지지율은 대등하거나 국민의힘이 우세하게 가 있어도 후보들의 인지도나 이 호감도가 부쩍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결했냐면은
이른바 누군가 후광, 예. 이른바 병풍으로 빛을 발산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한동훈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효과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자, 이런 가운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잠깐 나와주시죠. 너희들 쫄았제 이제 고마 치아라 마. 예, 제가 베토벤의 음악 추천하겠습니다. 쫄리제를 위하여. 예, 조국 혁신당이 기호 9번을 받았습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다고요? 디올 말고 구찍 쉽지 않습니까? 구찍이 아니라 29찍에 비례 순번 29번 소나무당 대표 송 대표입니다. 송영길입니다. 호남에서 혁신당이 선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설에서 머리를 박았습니다. 손혜원, 변희재, 최대집 그리고 노영희까지 정말 최강의 역대급 어벤져스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소장님은 영입을 안 하셨더군요. 근데 어떻게 프로필 사진도 못 찍게 합니까? 아, 오늘 그 배종찬을 왜 영입합니까? 야, 근데 진짜 어벤져스다 거긴. 예. 그 전략에 도움이 안 됩니다. 명단은 옥중에서 상의하신 겁니다. 사업 통보 받았습니다. 아, 사업.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이 조국 혁신당과 주요 또 정당 얘기는 네. 2부에서 또 내부자들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